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고 계신 정치의 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 조홍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이 조금 늦으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바로 나온 소식인데요. 대국민 호소문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냈습니다. 두 분 다 내용 보셨을 것 같은데 먼저 김성태 의원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처지를 고성낙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외딴성에 해가 기울고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감정에 좀 호소한 대국민 호소문 같이 보였는데 어떻게 읽으셨나요? 뭐 상당히 감성적이고 정말 본인으로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을 모신 사람으로서 대통령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그런 늘 지금 자기 주변에도 참 그런 부분에 참담함을 이야기했었고, 또 지금 1년에 공수처 경찰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영장 이 집행에 관한 이 잘못하면 물리력 유혈 충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그리고 이제 자신은 그런 이제 공권력과 공권력의 충돌로 그야말로 내란이 될 수 있는데 그걸 피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3의 장소나 방문 조사를 통하는 등 이런 한마디로 정치인으로서 정치인 비서실장으로서 정치를 가미한 그런 호소문을 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바로 그냥 또 윤석열 대통령 또 변호인 측에서 일종의 항의하고 낸 건 아니다. 항의는 아니지만은 내용상으로는 쉽게 말하면 정진석 실장은 수사를 받겠다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의될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좀 일정 부분 해준 거죠. 이따 대통령 변호인단 쪽 얘기는 좀 더 해보기로 하고, 정진석 실장이 낸 호소문 중에 전 눈에 띄는 부분이 이거였는데, 직무가 중지됐다 해도 여전히 국가 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이다.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런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깽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마 마약 수사대가 이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되는 걸 두고 좀 이렇게 남미의 마약 깽단에 비유를 한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은 조홍천 의원님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정진석 실장 입장에서는 문제 되겠다 싶은 것만 딱딱 집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법에 따르면은 영장의 집행은 사법 경찰 관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마약 수사관도 사법 경찰 관리니까 조금 기분은 나쁠지라도 어쨌든 법에 어긋나는 건 없고요. 저는 이 호소문을 보면서 딱 현타가 온 게 남한산성이 생각이 났어요. 인조 병자호란. 그때 적합파가 있었고 주합파가 있었죠. 그래서 적합파가 끝까지 어떻게 오랑캐한테 머리를 조아리냐 라고 하면서 47일인가 항전을 했는데, 결국은 종묘사직과 백성의 안위를 위해 가지고 인조가 삼전도에 가서 굴욕을 당했지 않습니까? 삼배 구고두라고요. 참 서글픕니다. 진작에 이렇게 되기 전에 사실은 임의 수사 받으라고 소환 요청을 했었죠. 그때 탄핵 심판이 먼저다. 형사는 그 이후에 하겠다라고 해서 3회에 걸친 소환을 다 불응하니까 법 절차에 따라 가지고 영장을 좀 청구했고, 또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은 많습니다만 어쨌든 법원에서 이걸 발부를 했는데, 대통령도 법 위에 있는 건 아니니까 또 항상 법치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극력 항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 비춰집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거칠게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하느냐,
근데 이게 그냥 소환 요청 한 번도 없이 그냥 갑자기 관저에 쳐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끄집어내려 했다면은 뭐 그런 말이 맞는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절차를 다 밟아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의 어떤 소환 법치 통보가 국가에서는 있었으니까. 뭐 예. 전 참 안타까운 게 충분한 그 모양이 망가지지 않는 기회가 앞전에 있었는데 그걸 다 지나치고 결국은 정말 끔찍한 상황이 지금 도래할 것 같아서 그게 참 안타깝고 속이 네. 많이 상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는 이게 본인들과 상의 없이 나간 호소문이다라는 입장이지만 정진석 실장이 얘기한 게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나 방문 조사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쨌든 이게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뭐 내일이 유력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좀 미룰 수 있는 어떤 중재안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으로서는 대통령을 모신 가장 핵심 그 역할을 또 수행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유혈 충돌의 그 책임은 그러니까 대통령 측과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 양쪽이 정치적으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저도 뭐 종천님과 상당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원래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저는 그랬습니다. 정치의 영역이 지금 이 역할을 해줄 때다. 예. 대통령 측한 호가 호위 세력들이 대통령이 신임을 받는 그런 언제든지 안가에 불러가서 술잔을 기울이던 그 친구들이 술 시중만 할 게 아니라 대통령 처신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맞는 건지 그걸 대통령에게 진언하고 충원해서 정말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이 그냥 수갑 차고 나오는 모습 그걸 바라는 그런 대응 방식이 맞았는 건지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이전에 모처의 수사기관이라든지 제3의 장소라든지 안 그런 방문 조사를 통해서라도 그때 일정 부분 수사에 협조하고 나는 앞으로 방어권을 이렇게 행사할 것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 헌재 심판 대응과 또 공수처 수사 체계에 대한 대응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예. 그냥 체포영장 발부되고 그 과정에 지금 현재 민주당이 뻘짓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탄핵소추 그냥 헌재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통으로 드러내면서 자신들이 그냥 헌재 심판 자체에 가르마를 타는 그런 모습. 네. 그리고 공수처도 이게 법적으로 수사 주체가 될 수 있냐 그런 측면에서 불법 부당한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리 하더라도 또 국민 법 감정을 허트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수사 절차에는 응했어야 한다. 예. 근데 정진석 실장 글에 보면요. 이런 논리가 등장을 하는데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사법 체계를 교묘히 이용해서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 그리고 뒤에는 뭐 민주당 동봉투 연루 의원들이 소환에 불응하는 뭐 이런 사례까지 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불응하는 것처럼 비치는 거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 저쪽도 그러고 있지 않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내가 법을 지키고 난 연후에 다른 사람의 흠을 탓해야지. 예. 다른 사람도 안 지키니까 나도 안 지키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라고 했을 때 그 잘 통하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그 헌법을 수호할 뭐 최후의 최종적 책임자인 대통령이 물론 이거 뭐 대통령 자신이 하신 건 아니고 예. 비서실장이 했지만 네. 그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조금 군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뭐 유력한 정치인이 뭐 제가 보기엔 이 대표인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실명 등장은 안 했는데 네. 뭐 누가 봐도 이재명 예, 대표였습니다. 예. 어쨌든 이 대표도 그 체포동의안이 뭐 통과가 돼가지고 네. 뭐 그때 뭐 불체포 특권은 없애야 된다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저 통과되지 않도록 좀 해달라 뭐 SNS에 그렇게 올려가지고
참 말이 많았지만 어쨌든 예. 체포동의안 통과되고 하니까 법원에 나가서 영장심사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새벽까지 대기는 했었잖아요. 네. 예. 만약에 거기서 안 나오고 버틴겼다라면 또 모르겠는데 뭐 이건 뭐 적절한 비유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재명 대표까지 끌어들일 일은 아니었다. 김성태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이 국면마다 국민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네. 요 근래 이제 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근 뭐 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좀 고무된 분위기가 일정 부분 있어요. 예.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또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고 모든 앞으로 그 문제 내란죄 뭐 문제든 뭐 이런 건 사법 절차에 의해서 뭐 가면 된다.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반드시 이게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예.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더 이제 도덕적으로 또 누가 뭐라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을 가지 않습니까?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으로서 이 법의 사각지대라든지 법의 그냥 허점을 갖다 이렇게 활용해서 마냥 그냥 뭐 악법도 법인데 네. 그러니까 체포영장 그 자체를 갖다가 무력화시키는 그게 승리의 길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진정 본인이 지금 처한 이 위기 상황을 가지고 그럼 대통령으로서도 통치권 행위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함에 대해서 일정 부분 또 젊은 세대까지 지금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럴수록 윤석열 대통령은 오연해져야 되는 거고 그러게야 진정한 농계 정신이 되는 겁니다.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그런 법조인들과 또 많은 정치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맨날 뭐 국민의힘 의원총회 열리면은 그냥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이빠른 소리 한 의원들 배척하고 그냥 당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목소리나 거기서 높일 게 아니라 예.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12.3 비상계엄 같은 뭐 절대적인 그냥 오판 행위를 한 배경에는 민주당의 그냥 거대 일당 권력을 가지고 입법 폭주 행위를 했고 또 탄핵을 남발했고 또 예산을 국가가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예산을 일방적으로 날리고 했을 때 어느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 하나 자신의 목을 내걸고 자신의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가더라도 이걸 막아야 된다는 그런 처절함으로 대한 국회의원은 없다는 거예요. 다들 그 선진화 그거 무서워가지고 예. 자신의 배지는 지켜야 되면서 네. 그 모든 부담과 책임을 대통령에게 다 전가하고 대통령 또 거부권으로 정하면서 네.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오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108명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겁니다. 네.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이재명 대표 중심의 저 민주당 거대 입법 권력이 하는 저 독단과 전행 행포에 대해서 장렬하게 맞서는 선수가 있었다면 저렇게 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정말 반성이 있어야지 말이야. 네. 뭐 좀 근본적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제 당이 어떤 식으로 여당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벌어졌다까지 갔는데 다시 좀 돌아와서 공수처 수사는 뭐 이렇고요. 일단 정진석 실장이 호소문 냈으니까 이게 공수처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대통령의 어떤 탄핵 소추, 탄핵 심판 변호인단이 좀 얘기를 한 걸 보면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냈다. 이게 좀 알려졌습니다. 이게 정계선 재판관이 이번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한 재판관인데 남편의 이력을 보면은 뭐 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인데 여기 대표인 분이 김희수 변호사고 지금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있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그리고 지금 정계선 재판관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어떤 좀 어느 정도 판단을 내려놓고 있는 것 같다. 이래서 기피 신청을 낸 건데 뭐 사유는 정당해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또 뭔가 이제 대통령 측이 피하는 걸로 비치긴 하거든요. 네. 공수처나 검찰에서 소환 요구 왔을 때 탄핵 심판이 먼저다. 예. 라고 얘기했잖아요. 수사보단 탄핵 심판이다. 예. 예. 근데 이제 오늘 아마 첫 기일이 들어가죠. 탄핵 심판이 딱 이제 시작되니까
또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는 겁니다. 네. 탄핵 심판이 먼저라고 했으면은 그나마 탄핵 심판이라도 좀 성실히 응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한 그 재판부고 예단을 갖고 있다라고 네. 해서 기피 신청하고 했던 거하고 뭐 데자뷰가 있는 거죠. 이건 그때 국민의힘 쪽에서는 엄청 비판을 했었는데요. 예. 이건 뭐 지연 목적 아니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네. 이건 뭐 오늘 아마 헌법재판관 회의가 이 문제 때문에 열리는 모양인데 네. 제가 예측하기에는 이건 채택이 안 될 겁니다. 기피 신청 이런 사유라면 받아들여지진 않을 것 네. 같다. 네. 김성태 의원님은 또 할 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 뭐 기피 신청. 예.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뭐 할 수 있는 자기 방어권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뭐 잘못을 뭐 저지르고도 최종적으로 이제 법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자기 방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그것도 그래서 작동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서 어떤 경우든 이 사법 체계가 특혜를 줘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차별을 또 줘서도 안 되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자신이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변호인들은 지금 활발하게 제가 볼 때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다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법 감정을 갖다 거슬리는 그런 지나친 행위는 대려 가유불급이 되는 거죠. 예. 뭐 그런 측면에서 그걸 잘 완급을 조절하면서 대통령의 방어권이 일정 부분 잘 행사될 수 있는 그런 사실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예. 지금 긴급 비상계엄 이후에 뭐 그 해제되고 뭐 긴급히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줄 알았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사법 절차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고 하면서 또 야당은 야당대로 굉장히 거칠게 탄핵 또 단독 처리 예. 이런 걸 강행을 하면서 네. 뭐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는 얼마냐 이런 일찍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막 그런 문제들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예. 헌법의 위기지요. 헌법의 위기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최후의 보루로서 일단 지켜줘야 됩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9명 혹은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분들 뭐 성향이 어떻다라는 거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그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국민적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누구의 배우자다, 뭐 그 사람이 어떤 관계가 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헌법재판관을 흔드는 거는 나중에 결론이 어떤 식으로든 나올 때 네. 거기에 또 흠집을 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우리 헌법 질서의 또 위의 요인으로 또 작용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피탄핵 소추자이지만은 아직은 헌법 수호 의무를 가장 무겁게 지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대리인들은 우리나라 헌정이 어떻게 될 건지 그걸 좀 염두에 좀 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뭐 명백히 잘못한 게 있다면은 그거는 이의를 제기해야 되겠으나 그게 아니면은 너무 흔드는 거는 온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의 좀 일관된 얘기가 어떤 법과 뭐 수사 절차는 좀 정당하게 좀 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국회에서는 내란 특검법을 또 수정 발의한 걸 놓고도 시끄러운데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어제 법사위까지 통과를 했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처리가 된 상황이고
지금 여당에서 지적을 하는 거는 외환 행위를 범죄 혐의에 적시한 거 이 부분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이걸 왜 안보 이슈화를 시키려고 했을까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저 속내를 저는 정말 저러면 안 된다고 봐요. 예.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자체가 쉽게 말하면은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빼앗아간 그런 자신만의 그냥 통치행위였다. 예. 근데 우리는 그 동의 못한다. 그래서 이미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즉각 계엄을 해제했고 탄핵 소추까지 의결했잖아요. 예. 이제 마지막 이제 남은 것을 헌재해서 그 탄핵 심판을 이제 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 과정에서 아무리 절대 일법 권력을 가진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은 아무리 뭐 통치권 행위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든 정치적으로 헌재를 갖다 압박하고 정치적으로 헌재가 저게 정말 헌법적 양심의 그런 그 헌재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이런 국민적 뭐 한마디로 의혹과 의아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은 문제는 이 헌재 심판 결과에 따른 이걸 승복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면은 예. 엄청난 대한민국의 불행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 예한죄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의 통치권 행위 중에서 이 안보 행위나 안보 정책에 대해서 이것마저도 그러면은 앞으로 그 예한죄의 범위 내에서 예. 그러면 예한죄를 위반하지 않는 이 예한죄가 뭡니까? 만일 북한이면 북한하고 사전에 작당해가지고 예. 벌리는 그런 행위예요. 예. 그게 아니고 국가의 정상적인 안보 행위고 안보 정책 행위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건다. 그럼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뭐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은 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많지 않습니까? 네. 대북 방송을 틀은 대북 방송을 터는 이까지도 왜 틀었냐? 이렇게 해서 그걸 특검을 만들어서 수사하고 조사하기 시작하면은 국가의 안보 기밀이 송두리째 다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그걸 지금 민주당이 하자는 건데 이거는 정말 정신 나가도 이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난번에 내란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이 되긴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이탈표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체 수정안을 내서 이제 협상을 하자는 얘기가 좀 나오던 참인데 이 외환 혐의를 집어넣는 순간 민주당 간 협상에서는 안 돼 이런 강경론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수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악수를 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솝우화의 그 고기를 물고 그 개울을 건너던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예. 그 개가 네. 물에 비친 모습이 웬 개가 고기를 물고 있어요. 그거마저 빼들어야 되겠다고 왕 하고 짖는 순간 고기가 풍덩하고 빠지죠. 예. 예. 전 뭐 그런 꼴 아니냐. 그러니까 삼자 추천으로 바꿔줬다. 이때까지 니네들 그것만 탓했으니까 그게 뭐 독소 조항이라며 예. 바꿔줬다. 예. 그럼 뭐 안 받고 어쩌고 할 건데 지금 6명이 이탈해서 2명만 더 이탈하면 이제 통과되는데 네. 삼자 특검, 삼자 추천, 그거 했으면 2명 더 올 거야. 근데 그 외환 부분 이게 결국은 그 1차 탄핵 안에 그 미국도 지금 계속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죠. 이게 예. 가치 외교라는 뭐 미명하에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지속했다. 뭐 네. 이런 부분이에요. 예.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은 대륙 세력 북중러 쪽으로 편입되겠다는 거냐? 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네. 이번에 이걸 또 들춰내므로써 뭐 기술적으로 1차 탄핵안에 들어있던 거를 2차 탄핵에서는 빼긴 했지만 뭐 그 마음은 뭐 계속 가는구나. 우리 지금 국익에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가 지금 안보 위협이다. 그 자체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한 6가지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상원 정보사령관 수첩에 적힌 거를 가지고 이 많은 것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예. 그게 NLL 도발 유도, 오물풍선 원점 타격, 또 평양의 무인기 투입. 네. 이건 만약 사실이라면은 비상계엄 발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북과 내통을 했다, 혹은 북의 도발을 유도했다라는 거니까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죠. 근데 노상원 사령관이 아직 묵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글쎄 이걸 뭐 특검을 통해 가지고 더 알아보겠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망상에 불과한 건지 예. 실제 계획을 했던 건지 예. 이건 필요한데, 나머지 해외 분쟁 지역 파견,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이건 뭐 이게 무슨 문제예요? 그게 왜 대북 해외 내란 행위인지, 그러니까 해외 분쟁 지역 파병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장에 북한군이 대거 참전을 함에 따라서 예. 그 현지에서 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또 그 신문하는데, 지금 저 북한군 생포됐을 때 우리가 참여하잖아요. 네. 참여도 하고 정보도 빼내고, 그게 왜 아닙니까? 그렇죠. 전투 부대가 들어간 게 아닌데. 그것도 뭐 파병이라 표현할 수도 없는 파병이 아니죠. 거고. 예. 그거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북 확성기 가동이나 대북 전단 살포는 김정은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 미국에서도 이거 민간단체 통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하지 말자. 음. 이게 뭐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소탐 내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계속 저 국민들로 보기에 갸우뚱거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 내란 특검에서 이 예안 부분을 집어넣으니까 지금까지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 어떤 입장도 잘 내지를 않았어요. 예. 정치의 영역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통치권 행위 중에서 안보 행위나 안보 정책은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예요. 예. 그걸 특검을 통해 가지고 그런 안보 행위나 안보 정책 자체를 갖다 들여다보겠다는 이것 자체는 국가의 존이 안위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서 왜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내란죄를 삼자 특검으로 해가지고 좀 양보하는 것 같이 하면서 외환죄를 집어준 연유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이제 그 당위성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종북 세력과 반국가 세력들에 의해서 국가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이런 것들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은 알레르기 난 거예요. 예. 그래? 그래서 니네들이 그러면 이제 그런 북한의 오물풍선 여기에 원점 타격하고 그러니까 북한 평양에 그냥 무인기까지 날려보내서 이거 조사할 거야. 응? 그렇게 해서 그러면 12.3 비상계엄 군사정권 만들려고 한 거야. 예.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런 정치 행위를 하는 거. 이건 야비하고 상당히 비열한 행위입니다. 비열한 행위다. 지금 마지막 질문 조홍천 의원님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좀 조급해 보인다는 좀 사례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SNS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것을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 뭐 보수 유튜버들은 이미 고발을 했고 일반인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논란이 이니까 조금 뭐 조승래 대변인 같은 경우는 수습을 하는 줄 알았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는 직접 반격을 했어요. 더 이제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건데. 민주당이 뭐 이런 식의 파출소 만드는 것 자체도 이제 좀 위법한 행위다 뭐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그 파출소라는 게 그 뭐 공무원 자격 사칭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 그런 얘기 있던데요. 그건 아니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범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무슨 건물을 지어가지고 파출소라고 간판 붙인 것도 아니고 네. 명칭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갖다 붙인 거에 불과하니까 그건 해당되지는 않는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 지금 헌법재판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내란에 대해서 예. 형법 부분은 빼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저는 그게 일응타당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말끝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너 내란 동조 세력이야, 너 내란 선동하고 있어, 너 내란 옹호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지금 고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헌법재판 탄핵 심판에서는 그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건 빼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리고 자기들 그 비난하는 거는 또 싫으니까 또 고발하고 이것 또한 그 고기문 강아지 생각이 또 나는 건데 예. 명확히 하나 말씀드릴 게 이건 형법적으로 내란 선동 선전죄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형법 90조에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예비 음모와 같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범할 것을 그러니까 선동한 자. 뭐 또 지금 범하려고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그게 있나요? 예. 그걸 막 찬양하고 고모하고 야 우리 이거 도와줘야 돼 네. 라고 막 떠든 거 예. 이거예요. 예. 이미 12월 3일 날 네. 위헌적이라고 하는 비상계엄이 발령이 됐고 네. 국회에서 해제가 됐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주모자 9명은 지금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네. 긴급히 응급 조치는 한 거죠. 네. 진압이 된 겁니다. 예. 근데 내란 잔당이다 그러고 아직 준동하고 있다 그러고 계속 이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정을 해야 이 선동죄가 되는데 예.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군요. 이건. 예, 이거는 지나간 거예요. 네. 앞으로 일어날 내란에 대해서 선동을 해야 그러니까 처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선전선동의 문제는 그 사실상 온상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대한민국 헌법 법률에 어디 민주당이 정당 행위 중에 예? 민주경찰서라는 파출소라는 그런 공공기관을 자기네들 이름을 쓰라고 어디 부여를 했습니까? 네. 예? 예. 그리고 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파출소가 있는 거구나. 민주파출소에서 적법한 정당 활동으로서 저게 불법 비상계엄 이런 내란 동조 혐의로 갖다 보수 유튜버들 고발하는 게 저게 정당한 행위구나. 이렇게 선전선동하는 게 이걸 민주당을 처벌해야 되는 거죠. 이런 행위가 바로 국가 사법 체계 질서를 혼란시키는 그런 행위예요. 그걸 어제 이재명 대표가 자기 당내 조직에서 그런 잘못된 판단을 했더라도 그걸 바로 잡지 않고 거기에 힘을 실으면서 대로 그 세력들을 그렇게 놔두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냐.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가 지금까지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여론이 지금 이 엄중한 막중한 상황에서도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라고 자처하고 있잖아요. 예. 정말 진보 정당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해야 됩니다. 네. 왜 자기들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이렇게 입틀어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건 그 자체로 민주당이 진보 정당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정치의 신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